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종칠 한라군 정구종 대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나항국 제35강 시작하겠습니다. 제35강에서는 한반도 육지의 탐미 다래를 순방하였던 89세 성주울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347년 3월 태자 진각이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 서기 288년에 탄생하시어 59세였습니다. 이분이 탐나항국 89번째 을라 성주왕이었습니다. 성주왕은 탐나기원 2716년 3월부터 탐기 2736년 1월까지 19년 11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해민국 탐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해상무역에 밝아서 큰 부를 쌓고 더 앞선 기술과 문명을 앞세워 대단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역은 탐나에서 온 탐나촌이라 하여 탐미다래라고 알려지면서 영산강 유역에 분포한 여러 호족 세력의 맹주국이었습니다. 성주시대에 와서 해상무역의 혜택을 입은 다른 어느 부족보다 큰 부를 쌓아 튼튼한 경제력을 갖추므로 주변의 소국 내지 호족 세력의 지지를 얻어 이들의 통합함으로 육지의 교두보였던 탐미다래는 가장 왕성한 이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성주시대에 들어와서 왕은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육지의 탐미다래를 친히 순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왕의 순력은 탐나의 풍속과 민생의 고락을 살피어 왕의 치세를 널리 알리며 탐나의 높은 문화를 전파하여 탐미다래와 탐나의 완전한 인적 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려 3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성주 10년의 마고 축제에서 왕자 송엄을 40세 나이로 태자에 조기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력을 위하여 안무사로 고무를 선발하여 총지휘를 맡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도 미리 정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순력에 필요한 대형 선박 20여 척도 미리 건조하였습니다. 드디어 성주 13년 서기 359년 10월 3일의 개천일을 맞추어 자연의 계절풍을 따라 가장 순탄하게 항해할 날을 잡아 출항하였습니다. 건들개를 중심으로 탐나섬 전체가 온통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탐진까지 긴 항해를 떠날 크고 작은 배들이 저마다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해협을 건너 육지로 향하는 것이기에 상당한 식량과 어염, 식수 등을 길러야 했고 탐미다래 백성들에게 나눠줄 귀중한 하사품으로 각종 토산물을 20여 척의 회옥선에 가득 실었습니다. 아울러 탐나의 토산물을 고가의 인기 품목이었기 때문에 우수한 상거래 품목으로 마한의 이웃 마을들의 애교적 사례의 물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선 3척의 용모가 우수한 탐나마를 골라 가득 실었습니다. 순력단은 총체을 맡은 고무는 어렸을 적부터 수없이 항해를 하였건만 탐나 국왕을 모시고 대규모 선단을 이끄는 출항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에 가슴이 부풀고 매우 설레었습니다. 안전한 무사 복귀를 비는 제의식을 올리고 출항을 하였습니다. 건들기를 출발한 성주왕을 실은 큰 선단은 남동 계절풍을 타고 해류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항해하여 나흘 만에 병랑국에 도달하였습니다. 병랑국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무트로 가는 작은 반도가 펼쳐지고 북으로는 내해를 건너 고해진과 연결되는 육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과 남으로 작은 여러 섬들이 지나 다시 아득한 대해가 펼쳐지는 육지와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나라였습니다. 병랑국은 남북으로 30여리, 동서로 20여리, 최고봉은 246m로 서쪽에 솟아 있었으며 그 밖에도 200m 내의 기복이 큰 산들이 서쪽에 치우쳐 솟아 있고
남동쪽은 경사가 완만한 구릉산지와 평지가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은 서쪽에 비교적 단조로운 반면 남쪽은 북동쪽으로 크게 덧줄되는 부분이 깊게 마미된 곳이 있어 드나듦이 비교적 심하였습니다. 남쪽 해발에 216m의 봉황산에 흘러 내려 푹 꺼진 곳에 이르려 성맥이 물속으로 옆으로 뻗어 마치 문턱과 같았고 가운데가 오막하게 된 포구가 있는데 저 물 건너 길쭉한 작은 섬에 있어 그 자연 방파제가 되니 가까운 바다에서 오르를 하던 배들은 자연히 제해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고 하였습니다. 섬 꼭대기 산봉우리 양지바른 위에는 곁에는 탐나를 향할 아담한 자소각이 있었고 바로 그 곁에는 병랑국 사람들이 풍년과 안녕을 축원하는 신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로 바라보던 수평선 위에 희미하게 나타난 한라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봉우리에서 낯선 탐나로 시집보낸 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아련하였습니다. 왕의 일행은 병랑국에 오르자 미리 준비하여온 제물을 탐나가 바라보이는 신당에 올라 시조 할머니께 제를 올렸습니다. 병랑국 왕은 국빈대우를 하여 환영연을 크게 열었습니다. 양나라의 우호적인 협조를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담내로 탐나포 100건과 탐나복 100건, 탐나마 5피를 선물로 하사하니 반갑게 받았습니다. 둘째 날은 마사량, 강진 마량에 정박하였습니다. 육지에 오른 순력단은 마차로 갈아탔습니다. 탐나의 오름 중에서 가장 큰 오름인 어승생악이라는 오름 밑에는 탄생한 용마의 백마를 어승마로 하여 호위병사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위험이 나타나기 위해서 꽁꼬리로 장식한 탐나 길을 앞세우고 길잡이는 나팔 태평소를 불러대고 있었습니다. 육지의 첫 방문지로 탐나에서 키워서 처음으로 육지에 내려져 길들여지는 마루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많은 말들이 새로 함께하는 말들과 이리저리 섞여 뛰며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매우 활기차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사량은 성주가 탐나 사람으로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선을 이끌던 거상으로 바닷가에 정착한 세력이었습니다. 탐나에서 키워진 말이 최초로 육지에 내려져 휴식을 하던 곳이라는 뜻으로 마양에서 온 것으로 말을 키우다, 말을 보살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칠양을 순력하니 탐나의 이주민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많았습니다. 왕은 가는 곳마다 탐나에서 이주해온 망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격려하고 하사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넷째 날은 도무로에 올라 순력시에 일시에 휴식하는 곳으로 계수관을 동음으로 설치하고 2달 동안 탐미 달해의 여러 곳을 항상 순력하였습니다. 도무 동쪽에 오차가 이었고 서쪽에는 세금이었으며 북쪽에는 월라이었고 남쪽은 바다이었습니다. 탐나에서 배를 타고 풍력을 이용하여 육지로 건너오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추자도를 거쳐 지금의 도무 남당포 남포마을에 이르는 해로이었습니다. 선대의 예가인 병랑도 역시 해로에 있어 탐나에서 육지로 진출하는 가장 수월한 통로이었습니다. 남당포에는 탐나 선인들이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탐나촌이 성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탐나 선인들은 이곳에 남당포 나루토를 통해 쌀을 배에 싣고 탐나도 추자도 등으로 이동해서 그곳으로 시장에서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또한 탐나의 섬지방에서 잡힌 수산물은 남당 포구를 통해서 마한 지방에 내다 팔기도 하는 물물 교환의 중요한 해상 교통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섬지방의 큰 배가 건어물을 가득 싣고 이곳 담나촌 창고에 보관하여 두고 한 달씩 숙식하며 내다 팔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남포마을에는 그 흔적이 제주도 바다에서 온 생선을 염장하고 젓갈을 만들던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옥산을 순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은 세금을 순력하였습니다. 세금은 동쪽은 고해진이었고 서쪽은 인진도이었으며 남쪽에는 바다이며 북쪽에는 월라가 있었습니다. 세금은 성주도 삼라 사람으로 바다에 건너와 육지 생활에 익숙해진 세력의 수장이었습니다. 담나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정주와 농경 생활을 주로 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농사가 근간이었으며 벼를 포함한 보리, 조, 콩, 팥, 기장, 피, 깨 등의 곡식을 지었습니다. 가옥은 띠풀에서 띠풀이나 갈대로 지붕을 얻은 흙집에 살았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여 누에를 치고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면포는 누에에 뽑는 실로서 짜는 명주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옷감으로 이어진 의복은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라 입을 수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삼배로 짠 마포나 칡덩꿀로 가늘게 찢어 짠 갈포의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은 황수를 순록하였습니다. 여덟째 날은 친명을 찾아 이곳저곳 둘러보고 호랍이 가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쏘어 제공하는 등 어려운 주민들의 시혜를 베풀었습니다. 아홉째 날은 메구리를 순력하였습니다. 메구리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왕후 순력을 환영하는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메구리는 대다수 탐나에서 이주하여 온 백성들로 이들이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천세를 외치며 왕께 술잔을 올리는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을 올릴 때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풍악이 울려 퍼지며 잔치의 이용을 더했습니다. 취하지 않는 자가 돌아갈 수 없었으며 왕은 신하를 그리고 메구리 어른들과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열 번째 날은 인진도를 순력하였는데 동쪽은 세금이었고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어염이 풍성하고 백성들이 순박하였습니다. 11번째 날은 월라를 순력하였습니다. 동북에는 발라였고 남쪽에는 고해진, 세금, 서쪽에는 황해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항과 친거를 맺고 외교적으로 노력하여 상호 협력회담을 가졌습니다. 마하랑은 탐나의 높은 해상 무역의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공유할 걸 요청하였고 탐나하고는 탐미다레와 외교적 동맹을 맺고 함께 공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호 간의 물물 교환 등의 교역이 늘어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만찬의 잔치도 열었습니다. 신시에 들어서 1,2국의 읍차가 찾아와 교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친히 반갑게 맞아 상호 설린 교역을 약속하고 탐나보고 300군과 탐나마 5필을 선물로 하사하였습니다. 12번째 날은 발라를 순력하였습니다. 발라라는 고을은 동북 방향으로 40리쯤 되는 산세가 험한 산마루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영봉산성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봉산성은 사너리를 따라가며 규모 있게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둘레가 2,000보 남짓으로 4귀퉁이요 망루를 세웠으며 사면에 각기 성민이 들어 동서남북으로 통행하기 수월하였습니다. 성 안에서 신기하게도 크고 작은 늪이 있어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뚝 솟은 산마루에 늪이 있다니 믿기지 않은 지세였습니다. 발라는 금강의 중류에 위치하여 금강진을 통하여 많은 무역선들이 깊은 강심을 따라 들락거렸습니다.
동문을 통하는 길목의 저작거리도 어느 때처럼 흥청거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쓰고 남은 곡식이며 피루기 들고 나와서 다른 필요한 물건들과 바꾸고 철저는 화폐를 유통되었으나 더러는 귀중품이나 철, 괴가 화폐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도 많았습니다. 발라의 성주는 40개 족장으로 탐나 국왕을 반가이 맞이하고 국빈 대우로 성대히 접대하고 더 많은 교육을 요구하였습니다. 탐내로 탐나복과 탐나포 그리고 탐나마을 세피를 선물하였습니다. 미시에는 네비리국 읍차가 찾아와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친히 반갑게 맞아 할애를 받고 탐나포 100근과 탐나마 2피를 선물로 하사하였습니다. 13번째 날은 미동부를 순록하였습니다. 미동부는 동쪽은 잉리아, 남서쪽은 발라였습니다. 부흥호, 차, 석류, 매실, 죽전이 토산물이었고 풍속은 순박하여 읍차는 40개 사람이었습니다. 미시에 불미지국 그 읍차가 찾아와 교육을 요청하자 왕은 반가이 맞으며 탐나마 2필과 탐나포 50군 선물로 하사하고 설린 교육을 당부하였습니다. 14번째 날은 독산성에서 순력하였습니다. 독산성은 북으로 무진주가 있었고 동으로는 건지선 아래 양가촌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으로는 미동부가 서쪽으로는 발라가 위치하여 극락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독산성은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에 위치한 나지막한 민둥산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광주 무등산을 타고 내려와 양가동 배후였던 건지산과 가까워 육지의 탐나, 탐미, 달해의 후기 위치로 추정합니다. 또한 근세조선 말기에 그렸던 무진전도에 독산성으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음으로 독산성이라고 표기하는 말이 다수 나오는데 이는 홀로 독립된 작은 산성으로 현 규모와 작은 산성이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독산성은 경기도 오산 등으로 논의되는 지역으로 이와 다른 지역 명칭이었습니다. 독산성에는 탐나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교울라의 동생 양빌로의 탐나에서 육주로 이주가 성행할 무렵에 서기 289년 이주단을 이끌고 영산강 상류 독산상에까지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이주민의 중심이 되어 가장 익숙하였던 장사길에 나섰습니다. 그런 20년 뒤에 오직 장사만을 전념하여 마침내 멀리 서진, 동진 등의 중국 나라들과 외까지 드나드는 사주 범선만도 5층이나 가진 중개무역의 거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병만도 500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어 앙은 오후 4시에 황금 갑주를 갖추어 입고 산성 정상부에 있는 중장대에 올라 군사훈련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오후와 야간에 2차례에 걸쳐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특히 탐나에서 건너온 탐나 마로 무장한 기마부대의 훈련이 크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당시 독산성에서는 군사 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사훈련에는 300여 명의 군사와 100여 몇 필의 말이 동원되어 3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중장대의 군사훈련은 성조왕이 오랫동안 양성한 친위부대와 군사적 위력을 신하에게 왕권을 과시하고 탄미다레의 군사와 본토의 군사가 하나 됨을 느끼게 하고 튼튼한 국력을 과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탐나에서 가져온 특산물을 하사하고 진수성찬을 마련하여 모든 장사병들에게 만찬을 열었습니다. 15번째 날은 모든 일정 없이 휴식을 가졌습니다. 유시에 구사오 당국의 읍차가 와서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반갑게 맞이하고 탐나포 200군과 탐나마 2피를 선물로 하사하였습니다. 16번째 날은 잉리아를 순력하였습니다. 잉리아에는 탐나에서 이주하여 온 백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쪽에는 동복이, 서쪽에는 미동부라고, 남쪽엔 능성으로, 북쪽엔 광산이었습니다.
7번째 날은 이릉부를 순려가였습니다. 동쪽에는 보콜리오, 남쪽에는 오차이라, 서쪽에는 미동부이고 북동쪽은 잉리아이었습니다. 18번째 날은 이능을 순려가였습니다. 진시에는 이능에서 노인 384명을 모시고 순력단 후 동행하는 신하들을 비롯하여 모두 200여 명의 참석한 가운데 경로 위로연을 열었습니다. 왕은 이 자리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탐나와 한 권씩 지팡이를 선물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날은 장택과 오차를 순려가였습니다. 오차는 동쪽으로 보콜이고 서쪽은 고해진이며 북쪽은 발라 능선이고 남쪽은 바다였습니다. 신시가 되자 신미국의 보송 인근 세력은 읍차가 와서 찾아와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친히 반갑게 맞이하여 상호 설린의 교육을 약속하고 탐나복 200군과 탐나마 2필을 선물하였습니다. 20번째 날은 보콜을 순려가였습니다. 동쪽에는 나간이고 남쪽에는 흥양이었습니다. 서쪽은 오차이었고 북쪽은 능성 동북이었습니다. 21번째 날은 고해진을 순려가였습니다. 고해진은 탐나국으로 가는 백길을 대부분 마사량을 해서 출발하여 탐나국으로 가는 백길의 선사시대 이래 줄곧 있어 왔으며 그 해를 따라 가다 보면 탐나도 동쪽 해안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해상 항로 발달로 탐지는 어마, 병마를 비롯하여 많은 물산들이 오갔던 탐나 백길 중심이었습니다. 고해진이란 고을 이름도 탐나국의 조공을 바치러 왕래하는 나루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서기 759년에 신라 경도광은 지방 명칭 변경 때 탐나인의 나루토라 하여 탐진으로 부르고 바다로 흘러가는 강도 탐진강으로 불렀습니다. 신시의 남쪽 바닷가를 보이는 자정루에 나아가 활쏘기와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모든 고해진 백성들은 자정루 아래에 자리 잡고 불꽃놀이 행사를 참석하였습니다. 왕은 밤을 불꽃을 구경하러 온 백성들과 함께 보며 환호를 받으며 즐겼습니다. 22번째 날은 공식 일정을 모두 끝낸 행렬들이 기환을 향하여 길을 올랐습니다. 동음계수관에서 휴식을 갖고 탐진왕의 정심을 들었습니다. 배웅나온 여러 고을 성주들은 불러 그간 개척 그 노고를 친히 격려하고 고을의 문제점과 백성들의 어려움을 재차 확인하고 본국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고 더욱 강건한 읍성으로 발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대함선이 올랐습니다. 김인현 탐미달의 순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역 인재 등용과 다양한 구활동 등을 통해 왕실의 잔치를 넘어 왕과 신하와 백성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고 행행이었습니다. 성주 10년 서기 356년에 신라에서는 의례 이사금이 죽고 17대 뇌물 이사금이 즉위하였습니다. 성주 26년 서기 366년에는 신라가 백제와 서로 사신을 교환하는 등 서로 친교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백제와 신라는 끊임없이 서로 싸우거나 친화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성주 시대에 중국에서는 5호 16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351년에는 저쪽 부경까지 전진을 세워 이들의 외족들의 나라를 사이에서 서로 권력을 다투어 동시에 동쪽으로 옮겨온 사마시의 동진과 각축전을 벌이며 성장하거나 쇠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주시대 서양에서는 로마에서는 콘스탄티누스 2세가 353년에 마그네티우스를 정복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를 이은 율리시우스 황제는 페르시아와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동서로 나누어지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하여 훈족과 동코드족을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356년 로마 제국 유리아누스 황제는 아라만니족과 파랑크족을 격파하여 359년에는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 재발하였습니다. 성주 21년 서기 365년 1월에 왕께서 붕어하시어 온 백성이 슬퍼하시니 이때 천수가 79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태자 송엄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라의 김씨 왕조와 공조하였던 90세 위양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